예,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심장 생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해볼까 하는데요. 앞에 그림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심장의 그 전기 흐름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고요. 요거는 이제 심장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관상동맥을 대충 그린 겁니다. 밑에는 PQRST, 이제 심장의 전기 그거를 그래프로 이제 나타낸 건데요. 우선 요거 문제 한번 볼까요? 우리가 모든 장기는 혈액을 받아야 되잖아요. 혈액을 받지 않으면 산소 공급을 못 받고 이스케미아라고 하는 허열 상태가 오겠죠. 허열. 이 허열이 지속되면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결국 경색이 될 겁니다. 그게 뇌라면 뇌경색이고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라면 심근경색이 일어나겠죠. 심장의 역할이 뭡니까? 모든 장기에 이 혈액을 뿜어내잖아요. 그럼 심장 일하려면 그 심장 자체도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. 산소도 필요할 것이고. 그래서 그 심장도 심장의 혈관이 있습니다. 그것이 이제 이름하여 관상동맥인데요. 요게 이제 해부학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 여기 오른쪽이잖아요. ICA라 해서 라이트 코로널 아테리 이제 우측 관상동맥, 그리고 LCA는 레프트, 이게 해부학적으로 왼쪽이니까 왼쪽 관상동맥인데 이 왼쪽 관상동맥은 크게 이제 또 두 갈래로 나뉩니다. LCX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레프트 코로너리 그 이제 아테리인데 서컴플렉스가 붙습니다. 서컴플렉스가 약간 회전한다 이런 거거든요. 그 서컴플렉스가 붙어서 뒤에 X가 붙는데 이건 이제 그림상으로는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뒤로 이렇게 갑니다. 뒤로 회전을 합니다. 회전. 그래서 한글로 이제 좌회전 되겠죠. 좌회전 그런 관상동맥이 될 것이고 밑에 이제 LAD는 뭐냐면 레프트 안테리얼 디센딩 이제 코로나 알테리라 해서 안테리얼이 앞이잖아요. 디센딩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. 그리고 레프트 왼쪽이가 좌전 하행이라고, 이게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왼쪽 앞에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거든요. 이렇게. 근데 이런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장이 혈액을 공급받는데 여기 막혔다, 뭔가 막히면 아까 전에 혈액 공급을 못 받으면 경색이 온다 했죠. 그러게 이제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. 심근경색이 올 수 있고, 그래서 이런 막히면 스텐트를 박을 수 있겠죠. 스텐트를 박아서 늘리던가 아니면 바이패스 해서 이제 우회하는 거죠. 우회할 수도 있고 안에 스텐트를 박아서 벌루닝이라 해서 이제 풍선을 쫙 불어서 이게 넓힐 수도 있고 넓혀서 그 스텐트만 탁 박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이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.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가 막히면 안 된다 이런 거죠. 그리고 막힌 걸 확인하려면 여기로 조영제를 쏴보면 됩니다. 조영제를 쏴보면 그 영상으로 보면 이게 막히면 이 길이 안 보입니다. 그리고 뚫고 난 다음에 조영제가 싹 쏘면 길이 잘 보이겠죠. 이게 막힌 데가 뚫리니까. 예, 기본적으로 관상동맥에 대해서 말해봤고요. 다음으로 이제 전기생리를 좀 볼 건데, 우리가 이 탈분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탈분극이라는 게 있는데, 말 그대로 분극을 탈출했다는 겁니다. 이 무슨 말이냐면, 우리 세포 안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띠고, 바깥엔 플러스 극을 뜹니다. 근데 탈분극이 일어나면, 여기가 이제 이 채널이 열리면서 양이온이 막 들어오면 이 마이너스였던 분극을 탈출해서 이 안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돼버립니다. 이런 상태를 탈분극이라고 하거든요. 분극을 탈출했다 해서 이런 상태일 때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는데, 심장의 경우 이 피파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여기 이 결절 동방결절에서 이 심방에 이렇게 퍼질 때 이 심방이 퍼지면 심방이 수축을 하겠죠. 이 전기 자극에서 심방이 수축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피파로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근데 수축한다는 게 이제 아까 탈분극이니까 매 한 가지입니다. 같은 말인데, 그래서 피파는 이 심방의 탈분극, 즉 심방의 수축이 일어날 때 이 피파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이 동방결절에서 나온 전기 이 탈분 신호가
이 심방 전체에 이게 탁 퍼지면서 이 심방이 수축을 하는 거죠. 그리고 근데 이게 제가 그려놓은 이게 뭐냐면 이제 방실결절이란 겁니다. 이 동방결절에서 방실결절로 또 신호가 전달되겠죠, 전기 신호가. 그럼 이 방실결절은 또 어디로 전달해서 심실로 전기 신호를 전달합니다. 그러면 이 전기 신호 전달되면 또 심실 수축을 하겠죠. 그게 이제 QRS파입니다. QRS파는 요 이제 심실이 수축하는 형태입니다. 심실이 탈분극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러고 이제 심실이 이제 이완을 하잖아요. 그때 이제 T파가 나타나는 겁니다. 이 T파는 또 이제 칼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. 요 칼륨 예를 들어 고칼륨 혈증이다 하면 이게 T가 높게 이렇게 확 솟아납니다. 예. 뭐 칼륨의 영향을 받는 게 이제 T파를 통해 좀 알 수 있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전부화, 후부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요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진짜 간단하게 얘기해서 전부화는 혈액량입니다. 혈액량. 이완했을 때, 예, 이 심실이 이완했을 때의 혈액량인데, 그러면 혈액량이 많아지면 이 들어오는 정맥기환, 온몸을 다 돌고 와서 결국 여기로 들어오잖아요, 혈액이.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, 혈액이. 이 들어오는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그 심실로 가잖아요. 예, 심실로. 이 들어오는 양 전체 온몸 순환하는데 예를 들어 물을 엄청 많이 마셨다. 아니면 소변을 안 봤다.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체액이 쌓였다. 체액량이 늘었다 하면 전부화는 증가하겠죠. 왜냐하면 아까 전부화는 쉽게 말해서 혈액량이라 했잖아요. 혈액량이 증가하면 전부화가 증가합니다. 예. 결국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하면 전부화는 증가한다. 뭐 이런 말이 되겠고요. 후부화는 뭐냐면 저항입니다. 저항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좌심실에서 이제 혈액을 전 온몸 전신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 보내줄 때 우리 동맥 압력이 높다 칩시다. 이 좌심실에서 이 온몸 전신으로 혈액을 보내주려는데 혈압이 높아요. 동맥압이. 그럼 얘가 저항을 하겠죠. 이게 막 서로 부딪혀서 못 나가요. 혈압이 높으니까 못 나가요. 그럼 이게 이제 부하가 걸리겠죠. 그게 후부하입니다. 쉽게 말해서 동맥압이 높아서 이게 나갈래도 전신에 나갈래도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. 이게 저항이 높아서. 그러면 이게 이 저항을 이겨내려면 더 큰 힘으로 짜내야겠죠. 자심실이. 더 큰 힘으로 짜내는 이 부하가 걸립니다. 후부하입니다. 후부하 그게. 그러니까 이 높아진 이 저항, 이 혈관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큰 힘을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을 이제 후부하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심장이 더 힘을 주다 보니까 커집니다. 심장이 비대해져요. 엑스레이 찍어보면 막 이렇게 비대해져요. 이게 그럼 좋은 거냐 커지면 좋은 게 아닙니다. 효율적으로 일을 못합니다. 이 심장이 이렇게 커지면 약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덩치 크고 하면 약간 내가 행동이 느릿느릿해진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뭐 이거를 꼭 이렇게 표현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약간 하여튼 덩치가 커지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. 심실 이 비대가 일어나면 좋은 게 아닙니다. 네, 하여튼 그래서 전부와 후부와 개념이 이렇게 되고 관상동맥이란 게 무엇인지도 말했고 이 PQRST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심장에는 또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심낭이 심장을 감싸고 있는데 요 심낭에는 윤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. 윤활액이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윤활해줍니다. 우리가 자동차도 엔진 생각해보면 한 10,000km 넘게 탈 때마다 엔진오일 갈아주잖아요. 왜냐면 이 엔진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긁히고 할 텐데 그게 윤활액 엔진 오일이 없다면 막 다 긁히겠죠. 심장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하루에도 엄청나게 뛰는 그 심장이 윤활 작용이 없이 막 뛴다면 얼마나 손상이 되겠어요. 그래서 윤활액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도 엔진 오일 너무 적게 넣거나 너무 많이 넣으면 문제가 되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적어도 안 되지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면 이 심장을 압박해버립니다. 예.
심장 압박해서 심장이 제대로 뛰는데 힘이 되겠죠. 그래서 이 적당한 양, 약 한 10에서 15mm가 적당한 양이라고 하네요. 이 윤활렉이. 네. 이렇게 해서 심장이 간단한 어떤 생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